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거래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각종 보조지표입니다. 차트 아래에 수많은 선과 숫자들이 표시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RSI, MACD,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들은 어떤 지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오히려 더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해외 선물 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정책, AI 기술주 변동성, 원유 가격 급등락, 달러 강세 흐름까지 겹치면서 나스닥과 골드, 원유 같은 주요 선물 상품들의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단순 감각 매매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차트 분석 관련 자료에서도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핵심 지표들을 조합해서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전 트레이딩에서 꼭 필요한 대표적인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지표는 이동평균선입니다. 사실 해외 선물 실전 매매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흔히 5일선, 21선, 61선 같은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전에서는 단기선과 장기선의 방향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상승, 추세 가능성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아래로 꺾이는 데드크로스는 하락 흐름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특히 해외 선물 단타에서는 EMA라고 불리는 지수 이동 평균선을 많이 활용합니다. 일반 이동 평균보다 최근 가격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스닥 선물이나 골드 단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EMA 9선과 EMA 21선을 활용한 매매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RSI입니다. RSI는 현재 시장이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숫자는 0에서 100 사이로 움직이며 보통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선물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RSI가 80 근처까지 올라갔다면 단기 과열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락 이후 RSI가 20 근처까지 내려왔다면 단기 반등 가능성을 보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RSI 하나만 믿고 진입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강한 추세장에서는 RSI가 계속 과매수 상태를 유지하기도 하고 반대로 과매도 구간에서도 계속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RSI는 추세 확인보다는 타이밍 보조 역할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는 MACD입니다. MACD는 해외 선물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추세 지표입니다. 두 개의 이동평균선 차이를 이용해서 현재 시장의 방향성과 힘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MACD선이 시그널선을 위로 돌파하면 상승 모멘텀이 강해진다고 보고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 흐름 가능성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전에서는 히스토그램의 크기 변화까지 함께 체크합니다. 히스토그램이 커진다는 것은 현재 추세 힘이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러 기술적 분석 자료에서도 MACD 단독 활용보다 RSI나 거래량과 함께 조합할 때 승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 자료에서도 MACD 단독 전략보다 다른 모멘텀 지표와 함께 사용할 때 성과가 개선됐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 지표는 변동성을 확인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차트 위아래의 밴드 형태로 표시되는데 가격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다가 상단이나 하단을 강하게 돌파하면 큰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볼린저 밴드 수축 구간을 중요하게 봅니다. 밴드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시장 에너지가 압축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후 큰 방향성이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스닥이나 골드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줄어든 뒤 갑자기 강한 추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거래량 지표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가격만 보는데 사실 거래량은 시장 참여 강도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래량까지 함께 증가한다면 상승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 없이 움직이는 상승은 힘이 약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에는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장 개장 직후나 경제지표 발표 시간대에는 거래량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섯 번째는 VWAP입니다. 최근 해외 선물 단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VWAP는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을 의미하는데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참고하는 기준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가격이 VWAP 위에 있으면 매수 위, 아래에 있으면 매도 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타 매매에서는 VWAP 근처에서 지지나 저항이 발생하는 흐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표를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차트에 수십 개의 지표를 띄워놓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신호가 서로 충돌하면서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오래 살아남는 트레이더들을 보면 자신에게 맞는 핵심 지표 몇 가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으로 추세를 확인하고 RSI로 과열 여부를 체크한 뒤 거래량으로 진입 강도를 확인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표는 미래를 예언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표는 결국 과거 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된 참고 자료입니다. 따라서 100% 정확한 신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기술적 분석 관련 자료에서도 보조지표는 단독 사용보다 여러 요소를 함께 확인할 때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경제지표와 뉴스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트 신호가 나와도 미국 CPI 발표나 FOMC 금리 발표 직전에는 시장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전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지표 개수가 아닙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지표를 꾸준히 반복해서 익히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강하지만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하고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일수록 복잡한 기법보다 기본적인 핵심 지표 몇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